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 전기전자 개론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가 설명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핵심 부품인 모터, 또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세 가지를 가르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계과에서 좀 약한 전기전자 개론을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주 6주차, 7주차까지 하고 하면은 개략적인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이제 7주차 강의해서 좀 부족하면 8주차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고사는 9주차에 볼 수 있어. 8주차 또는 9주차에 볼 수 있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어, 그 테슬라가 요즘 저 좀 유명해졌죠? 테슬라?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뭐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어제 온통 그 이 경제신문에서는 이 배터리 테슬라가 이제 그 주주들을 모셔놓고 자기의 이제 비전을 쭉 설명하는 날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세계 넘버 원이 뭐 LG 화학이야. 1등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 LG 화학이 1등, 2등이 뭐라고 하더라? 그 중국 업체가 있어요. 중국 업체. CATL인가? CATL인가? 이게 중국. 3등이 파나소닉 일본. 일본. 그다음에 4등이 삼성일 거야. 삼성. 삼성 SDI. SDI. 그다음에 저 아래 뭐 몇위 6인가 8위쯤에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자예요, 우리나라가. 1등이 있고 뭐 한 4등이 있고 6등인가 8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지금 이제 워낙 이 배터리가 자동차 전체 가격의 한 40% 정도 가격에 해당한대. 그래서 배터리의 성능 높이고 가격 비용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격은 중국이 얘가 굉장히 싸게 만들어. 성능은 LG와 함께 제일 좋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그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수급을 여기서 쭉 받는 거야. 그런데 테슬라에서 그동안 뭐 중국 업체하고 아마 LG 화학하고 뭐 파나소닉 이런 정도에서 이제 배터리를 받았는데 이제 배터리 데이를 연다고 발표하니까 다들 이제 긴장하면서 봤어요. 전혀 새로운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야. 근데 이제 어제 직접 만든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이제 한 2년 뒤쯤 되면 2020년까지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겠다. 그걸 발표한 거야. 그래서 아직 자체 기술로 뭘 하겠다는 건 발표 안 해서 좀 이제 이 기존 업체들이 약간 안도의 한숨은 이제 쉬었는데 근데 어쨌든 2022년까지 뭐 반값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뭐 소재를 바꾸겠다. 그다음에 만드는 공정을 뭐 바꾸겠다. 그다음에 이걸 배터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구조물로도 쓰겠다. 자동차 하중을 버티는 용도로 겸해서 그럼 훨씬 컴팩트하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공정 설계 또 소재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반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배터리 업계에 충격파를 줬는데 이제 기대만큼 센 건 아니었지. 이 사람들이 이 배터리 업체들은 겁나는 게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겁을 낼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어서 좀 다행인데 결국에는 할 거예요. 배터리를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 이게 전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저도 이 자동차공학 강의하면서 이런 전기차나 뭐 수소차 또 니콜라도 화제에 올랐어요. 니콜라, 니콜라 테슬라
이게 성이고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고, 니콜라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사기에 휘말렸어. 이 니콜라의 그 수소 트럭을 이제 그 TV에서 홍보를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수소차, 멋지게 수소차가 이렇게 쫙 굴러가요. 니콜라 해가지고. 그래서 광고를 쭉 했어. 근데 이게 내부 고발자가 생겼어요. 이거 수소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료전지, 실제 연료전지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경사져 가지고 밀어서 중력으로 가는 걸 찍은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기 논란에 휩싸였어. 그래서 사실은 이 니콜라의 그 잠재력을 보고 그 GM 있죠? GM에서 이 주식에 한 뭐 20%인가 10%를 투자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그 저기 현대하고도 뭐 협약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기 논란에 빠져가지고 그 회장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수소 트럭은. 그만큼 지금 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된 행보를 하는 거야. 사실 테슬라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한 10년 좀 더 됐는데 10년 동안 뭐 적자였으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만들고 좀 흑자로 돌아서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동차에 설계하고 하는 건 기계 우리 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만드는 거는 우리 기계가 주로 할 거고, 거기에 이제 그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 기계들이잖아요. 모터, 배터리, 전기 화학 기계야 다. 그래서 단순 기계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전기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기계는 물론 우리가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를 살펴봤고, 감전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원자, 분자, 전자 다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에 이 전류, 전압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전류는 I라고 하고요. 전류. 전압은 V라고 쓰고 저항은 R이라고 쓴다. I의 단위는 암페어, V의 단위는 볼트, R의 단위는 오음이었죠? 오음. 이렇게. 그래서 이 3자 간의 관계가 옴의 법칙으로 묘사되죠? 그래서 V는 IR 또는 I는 뭐 R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뭐 R로 쓰면 뭐야?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R은 I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제 의미 있는 식이죠. 우리는 보통 V는 IR로 암기하지만 식의 의미상으로 보면 요거예요. I는 VR. 흐르는 전류는 이 전이차. 사실 이 V는 델타 V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한쪽과 다른 쪽에 전이차 또는 전압. 이 전이차가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수위차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이차, 그게 전압이야. 수위차가 있으면 그 수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 물통이 높은 쪽과 낮은 쪽에 물통이 있으면, 수위차가 있으면 이걸 연결해주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수위차만큼의 이게 수압이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유체역학적으로 이 압력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이차도 여기 전이차, 이 수위차에 해당하는 게 전이차고, 전이차.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는 거지. 압력이 발생하는 거지. 전기적인 압력, 전압. 전압이 발생해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여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여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이거 되는데, 이게 우리 물 흘러가는 거하고 똑같아. m닷은 이거 델타 V로 써주면 압력 차가 있으면 델타 P. 그 다음에 그 관의 저항. 그쵸? 이게 I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Q 나누기 T. Q닷으로 쓸 수 있잖아. I는 뭐야? I는 암페어인데 이것은 전하량 나누기 시간이잖아. 쿠울롱 퍼 세크.
쿨롱 퍼 세크. 이 쿨롱이 양이고 이게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잖아. 그러니까 유량하고 똑같아. 시간당 흘러가는 질량.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는 열 전달률 그때도 Q를 썼네. 열 전달 Q 닷은 델타 T가 있고 열 저항이 있으면 열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 전기나 유량이나 열 전달이나 완전히 똑같은 현상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위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전류의 의미가 초당 흘러가는 전하량 그래서 쿨롱 퍼 세크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는 그 전자가 흘러가는 거니까 전자가 몇 개 흘러가느냐 1 쿨롱은 전자가 몇 개라고 그랬죠? 1 응? 몇 개라고 그랬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에 전자가 가진 전하량의 합을 그냥 편의상 1쿨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 하나가 가진 양은 이제 이것분의 1이 되죠. 이거 역수. 그러면 얼마야? 역수면은 1.60인가? 1.60인가? 그 메모한 거 있어요?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거 암기하세요. 한 학기 동안 암기하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6 곱하기 10의 18승가가 되는 것을 1쿨롱이라고 정의하고 1초에 1쿨롱이 흘러가는 그 양을 이제 1암페어라고 정의한 거야. 이걸 1암페어. 이제 이해가 됐죠? 전자의 흐름이다.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이제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전류를 정의한 거야. 왜냐하면 먼저 전류를 정의했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이제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른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왜 이제 단위 중에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있어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가 있어. 이게 뭐냐면 전자 하나에 그 1볼트가 걸렸을 때 전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딱 이거야. 요거. 1일렉트론. 이게 뭐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1 일렉트론 볼트. 전자 하나, 여기 일렉트론이니까 전자 하나가 1볼트 걸렸을 때 전자 하나가 할 수 있는 에너지, 1에너지. 예? 1.602. 이거하고 똑같죠? 전자 하나의 쿨롱. 그러니까 쿨롱 곱하기 단위가 쿨롱 곱하기 볼트가 줄이에요. 줄. 쿨롱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쿨롱 퍼 세크 나누기 줄 퍼 세크 하면 이게 뭐야? 쿨롱 퍼 세크가 암페어죠. 암페어 곱하기 V는 뭐야? 파워지. 파워. 에? 파워. 뭐라고 썼지? 우리가 W 닷이라고 썼나? 파워 W 닷 또는 파워. 이해됐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숫자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쿨롱 단위가 SI 단위인데 1.602 곱하기 10-19승 쿨롱이구나. 무지무지하게 작은 전하량이구나. 그래서 전자가 저거 역수계만큼 즉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어마어마하게 많죠? 625경쯤 될 거야. 그 전자가 모여서
모여있는 전하량이 1쿨릉이구나. 그리고 그만큼 1쿨릉이 1초에 1쿨릉이 흘러가는 것을 1암페어로 정의하는구나. 그래서 1암페어가 굉장히 큰 값이에요. 우리 몸에 1암페어가 아니고 1mA만 흘러도 큰일 나. 내가 저기 얘기했었죠? 전기 안전 부분에서. 미리암페어 단위도 우리 몸에 흐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암페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렸고, 옴의 법칙까지 했고, 전력 에너지 여기 있네. 전력 파워 P라고 씁시다. 전력 파워. 파워는 I 곱하기 V야. 그 단위가 와트인데 그냥 이 단위로 쓰기도 하죠. VA로, AV로 하기도 하고, VI로 할까? VI. 그래서 단위가 V하고 암페어, VA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와트. 그러면 전력량 또는 에너지 또는 이건 전력이고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거 전력량이라고도 해요. 전력량이 얼마냐 또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전력의 양이 얼마냐 그러면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거야. 이건 시간 세크를 곱한 거예요. 또는 시간 h를 곱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쓰기로 했지? W로 쓰기로 했나? P로 쓰고, 에너지는 에너지니까 E라고 합시다. 에너지는 E라고 하고, E는 전력량이에요. 그래서 파워 곱하기 시간. 이렇게. 파워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와트 곱하기 뭐 세크 또는 아우어 이런. 와트 곱하기 세크로 하면 이게 뭐야? 이게 와트는 주울 퍼 세크니까 이게 주울이죠. 주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보통 우리 집에서 전력량 얘기할 때 집에서 또는 집 또는 일상 사회에서 말하는 전력량 또는 에너지 E는 보통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아우어지. 킬로와트 아우어. 이렇게 쓰잖아요. 단위 집에서. 그래서 이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이 단위가 킬로줄이나 똑같은 단위지? 근데 여기 아우어니까 3600초죠. 3600초 세크. 그래서 요게 줄 퍼 세크니까 이게 3600 킬로줄인 셈이야. 3600초. 그래 이게 너무 큰 값이니까 보통 1kW 시 또는 1kW 아워 이렇게 얘기하죠. 1kW.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뭐 써보니까 100kWh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한 1kWh 한 100원쯤 해요. 100원. 80원에서 100원. 100원 잡고 100kW 하면은 10,000원이 전기값이 나온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전력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주울의 법칙. 여기 주울의 법칙이 있어요. 주울의 법칙. 그 주울은 연력학에서 배웠지. 일과 열의 등가성을 실험한 사람. 응? 주울. 일과 열의 등가성. 여기 물통에 여기 회전 날개를 돌려서 물론 이걸 이제 위치 에너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높이차를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거를 회전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 E를 넣어줬지. W를 넣어주니까 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일과 열을 통합했어요. 그때 열은 그 당시에 그 킬로칼로리를 썼었는데 단위를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게 주울이 되는 거고 뉴턴미터 또는 이걸 이제 후대의 주울이라고 했죠. 이게 알고 보니까 같더라. 다만 이제 앞에 상수만 있죠. 그래서 1kcal는 4.2 줄, 4.2 kJ 이렇게 앞에 상수만 붙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실험이에요. 주울. 그런데 이 주울에 저 법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울의 법칙은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 그러면 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거예요. 히트 주울 열
그냥 줄, 영어로. 줄열, 줄열 이렇게 써요. 정확하게 하면 영어로 하면 줄의 히트, 줄 히트. 그리고 H라고 써요. H. 그럼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열이 나오잖아. 우리 히터를 생각해 봐요. 히터. 히터가 여기 있어. 길쭉한 히터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전기를 넣어주면 열이 나잖아. 어? 그, 뭐 플레이트형으로 된 것도 있고, 플레이트형으로 되면은 우리 저 커피포트 밑에 플레이트 히터가 있어서 연결하면 여기 뜨거워지죠? 물 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준 전력량과 이 히트는 단위가 뭐겠어요? 킬로줄, 줄이겠지. 줄이겠지. 몇 줄이 나오느냐, 또는 몇 킬로줄이 나오느냐.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에너지예요. 요거. PT야, PT. PT. 파워 곱하기 시간. 파워가 뭐야? 파워가 VI 곱하기 시간. 또는 뭐, 저항값을 알고 있으면 뭐야? I 제곱 RT. 요걸 요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좀 더 현명해요. 이해가 잘 돼. 왜냐하면 저항이 있고 저항이 얼마다. 여기 뭐 105ohm짜리 저항이 있다. 여기 전기를 220V 넣어서 뭔가 여기 전류가 뭐 10A 흘렀다. 한번 계산해 볼까? 너무 큰가? 10A 100 만이네. 만. 15ohm으로 해. 일단 해봅시다. 10A가 흘러갔어. 어?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 220V 걸었을 때 만약에 10A 흘러가려면 여기 얼마 해야 돼? 저항이? 어떻게 해야 돼요? V는 IR이니까 R은 R분의 V죠? 220 나누기 10. 그럼 얼마야? 220 나누기 10. 22. 그럼 22ohm이어야 되겠네. 220V 걸었을 때 만약에 10A가 흘렀다면 이 저항체의 저항값은 22ohm이겠지. 맞아요? V는 IR이니까 곱해서 이게 돼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울열은 얼마냐? I제곱 RT. 이걸로 시간 곱해줘야 되겠지. 1분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주고 1분 동안 발생한 주울열을 구하시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I제곱 RT. H. I 10 제곱 곱하기 R 22 곱하기 1분 60초 하면 이게 다 주울로 떨어지는 거지. 주울. 그럼 100 2200 곱하기 60 주울이 되겠다. 그렇죠? 킬로줄로 하면은 계산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얼마 킬로줄 되겠지? 계산기 있어요? 계산 한번 해봐. 얼마가 나오나? 그래서 몇 킬로줄이 되겠죠? 2200 62 12 62 12 132 132 킬로줄인가? 곱하기 맞아요? 132야? 132kJ? 132kJ의 열이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런 열을 주울 히트 또는 주울 열이라고 해. 그래서 주울 열은 저항이 알려진 저항체에 전류가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I 제곱 RT 아니면 뭐 걸어준 전이차. 그러니까 에너지 구하는 거지. 에너지. 주울 열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고스란히 100% 열로 바뀌는. 그럼 실제 왜 열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 왜 흘러가는데 왜 열이 나오지? 여기 전자가 흘러가는데 이 금속이 이 전자의 흐름을 방해를 해. 방해를 하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나. 그 손실이 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체는 이 전류의 흐름을 굉장히 방해를 잘하는 그런 걸 써야 되겠지? 술술 잘 흘러가는 거로 하면은 이제 그 히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이 흐름을 방해하는. 그래서 저항이잖아요. 흐름을 잘 방해하지 못하고 쭉쭉 흘러가게 하는 것은 이제 히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울 열까지 했어. 전력, 주울의 법칙. 기초 이론은 거의 이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주울.
지구력의 법칙 i제곱 RT 했고, 이제 회로 잠깐 뭐 하는데, 회로, 직렬 회로, 병렬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회로. 이제 직류 회로 저항이 하나 있을 때, 여기 회로 잠깐만 하면, 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원이 배터리가 있고 DC가 걸려 있다고 쳐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다. R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여기 이게 지금 직류지, 직류, 건전지. 이게 건전지고 이게 뭐 꼬마 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부하라고 불러. 부하. 일을 하는 놈들, 일을 하는 친구들. 일을 해서 열을 발생하면 히터, 일을 해서 빛을 발생하면 전구, 조명, 일을 해서 뭐 뭘 또 동력을 발생하면 뭐 모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하는 여기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열을 발생할 수도 있고 빛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또 힘 또는 동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 열을 발생하는 이 부하를 우리가 히터라고 하고 빛을 발생하는 것을 뭐 전구라고 하고 또는 조명이라고 하고 동력을 발생하는 것을 뭐 전동기, 모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부하가 딱 걸려 있을 때 여기 뭐 직류든 교류든 뭐 이제 교류도 해보겠지만 우선 제일 쉬운 거 직류를 해보면 여기 V가 예를 들어 12V가 걸려 있고 여기 저항이 6ohm이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여기 물론 스위치가 있어야 되겠지. 스위치를 딱 가지고 있다가 스위치를 벌려놨다가 스위치를 딱 온 시키면 흐르겠죠. 어?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인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 그래서 12V 나누기 6오hm 하면은 2A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